주식이 폭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됐습니다. 워런 버핏. 그가 60년 동안 매년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어떤 말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워런 버핏은 1965년부터 자신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매년 직접 서한을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일반적인 기업 실적 보고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투자 철학과 경영 원칙, 그리고 실수했을 때의 솔직한 반성까지 담겼습니다. 이 서한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책이 바로 국내에서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버핏 본인이 직접 관여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9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버핏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주 서한을 읽으십시오. 자, 그럼 그 서한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가장 많이 인용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서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원칙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전염병은 언제나 반복된다. 정확히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버핏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황이 왔을 때 살 준비를 미리 해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골드만삭스가 이 지분을 되사가면서 버핏은 약 37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공황일 때 사람들은 왜 팔 생각만 할까요? 버핏은 이걸 햄버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햄버거를 먹을 계획이고 소는 키우지 않는다면 쇠고기 값이 올라가길 바랍니까? 내려가길 바랍니까? 당연히 내려가길 바라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주식을 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울상이 됩니다. 마치 햄버거 값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버핏은 지적했습니다. 장기 전망이 밝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침체됐을 때가 오히려 지분을 늘릴 기회라는 메시지입니다. 버핏이 서한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 개념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찾아와 주식의 가격을 제안합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부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내놓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이 제안하는 가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진짜 내재 가치를 스스로 계산하고 가격이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구매합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장기 전망이 밝아야 한다.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해야 한다. 넷째, 가격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버핏의 원칙이었습니다. 버핏이 서한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 에코노믹 모트입니다. 해자란 중세성을 지키기 위해 성 주변에 파놓은 물길을 뜻합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업만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고 깊은 해자로 둘러싸인 성과 같은 경제적 요새다.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특허나 독점적 기술, 전환 비용,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이 있습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자체가 거대한 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한에서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회사는 진정한 경쟁 우위가 없는 것이다. 즉, 특정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해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의향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 문장이 강렬하게 공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삽니다.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을 생각하죠. 그러다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자신의 생각은 5년 이상, 이상적으로는 수십 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철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수십 년째 보유하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보유 중입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빈번한 거래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거래 비용이 쌓이고 세금 부담이 커지며 단기 시장 노이즈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도구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크게 진화했습니다. 초창기 버핏은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아 아주 싼 기업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라고도 불립니다. 거의 다 피운 담배에서 한 모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죽는 것처럼 망해가는 기업도 가격이 충분히 싸면 매력적으로 봤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주주서 안에서 이 방식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파트너인 찰리 멍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단순히 싼 기업을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변화를 상징하는 투자가 바로 시즈캔디 인수입니다. 1972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즈캔디를 2,500만 달러, 현재 원화로 37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장부 가치 대비 꽤 비싼 가격이었지만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결정력이라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시즈캔디는 이후 수십 년간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줬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즈캔디 인수는 내 투자 사고방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버핏이 서한에서 꾸준히 반복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예측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버핏은 1996년 주주서한에서 역량의 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잘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어디인지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버핏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당시 IT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버블이 붕괴했을 때 버크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훨씬 견고했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 상황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실수다. 버핏의 주주서한은 투자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과 경영을 보는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지성, 에너지, 그리고 인격이다.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성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망친다. 버핏이 기업을 인수할 때 가장 중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영자의 인격이었습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 하나에서 포레스트 리버라는 회사와 창업자 피트 리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트 리글은 2024년 11월 80세의 나이에 현역으로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핏은 그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버핏이 버크셔의 자회사 경영진에게 주는 자율성도 이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는 인수 후 경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수할 때부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이 60년간 주주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조심하라. 둘, 가격이 아닌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라. 셋,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기업을 찾아라. 넷, 10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없는 주식은 사지 마라. 다섯, 싼 기업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여섯,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 일곱, 지성과 에너지보다 인격이 먼저다. 버핏의 서한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한 말이 시간이 지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요약해봤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